수학박사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옛날 책을 보니까 이 계산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던 손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나니까 못한다는 그 사례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배예요. 그거 통으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딴 것보다도 지금 이제 수학 쪽 역사에 그 계산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이 수학을 가르치니까 못하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수학 쪽에서도 이거 무한 쪽을 자꾸 다루다 보면요. 이쪽은 계산 안 하거든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뻥 내줘요. 계산이 안 돼. 그렇죠. 지금 문제 뭐,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딴 것보다도, 잘 아시는 그 역사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잘하던 놈이 멍청해. 수학 가르치면 더 잘할 줄 알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게. 수학이 조금 지식이 늘어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에 기록이 있다는 지금 문제. 그것도 오래된 세월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들이,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제가 옛날에 수학을, 아무래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상한 계기로 제가 이 무한수학을 대들기 시작했어요. 무한수학 하다 보니까 계산이 뻥꾸러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산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워요. 무한수학이 진짜 쉬운 거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 아니야. 복잡해요. 조금만 틀리고 그러잖아요. 틀린 게 맞은 거 맞은 게 틀린 거 막 이렇게 돼버려, 이쪽에는.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사실 비밀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부처님 말이나 아까 그 생각 이전짜리 저거,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오더라니까요. 지금 제가 문명과 수학의 개념에서 책도 있고 학문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보면 옛날에 들어온 얘기들은 이제 그 인도 수학은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거잖아요. 은하학적인 거를 이용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그런 답들이 되는 개념에서 수학 우리가 같은 곱셈을 해도 지금 이제 인도에서 곱셈 공식하고 우리는 지금 틀리잖아요. 다르게 하잖아요. 다른 데는 더 빠르잖아요. 수학은 지금 이제 못 따라가거든요. 그 개념에서 수학에서 지금 이제 보면 인도가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되는 게 그 개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거 엄청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바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욕심이 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수학에 좀 하시니까, 그런 쪽에 수학을 좀 이렇게 한국에 보편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리니까 얼른 생각이 나는 게요, 이게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전개한 그 체제는, 학문적인 체제는요, 스텝 바이 스텝. 이걸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걸 쌓고 이렇게 자꾸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로 이거만인 줄 알았더니 스텝 바이 스텝이 무너지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스텝 바이 스텝이 무너지느냐? 처음부터 이쪽을 보니까 이건 그냥 보이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근데 오히려 이 명상의 부처님 세계 이쪽은 스텝 바이 스텝 쪽이 아니더라고. 이쪽이더라고. 그 스텝 바이 스텝은 뭐냐? 생각으로 싸울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됩니다. 생각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생각 나무자리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만 갖다 놓으면 지식을 지가 써나가야. 그래요. 스마트폰 이상은 못 가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때 생각나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주에 우리가 안한 있잖아. 안한. 불교 잘 아시는 분도 이런데 제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하지만은 그 단계는 깨달으면 못 가주잖아요. 못 가요. 가서만 쫓겨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숙제를 줬죠. 그럼 새벽에 마지막 날 새벽에 깨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한 분자가 되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거든요. 지식으로 치면 최고지. 안한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뭐, 안 하는 것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예. 기록에. 그렇죠. 기록에 적혀있지. 근데 깨닫지 못해서 니는 가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형 잡아주세요. 바지까지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주일 동안 맞은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죄송합니다. 선생님 강의에 지식의 저주라는 게 확 꽂히더라고요. 지식의 저주. 지식의 저주를. 썼다 보시는데 요새 다 안 쓰시니까, 선생님한테 나 그거 들고 꽂혔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좀 요새는 좀 잘 안 쓰세요. 저는 강의를 한 20번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식에 쌓여있으면 저쪽으로 안 보이거든요. 저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명상이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꽂히더라고요. 이게 뭐 답이라는 건 좀 되고요. 생각의 시스템 세계가 아니라고 깨치는 세계가 이게 아니라 이쪽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앞에 제가 코렉터 했거든요. 저도 비슷한 사람이 지금 보여가지고 제가 이야기는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코렉터 했냐면요. 그 MP3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답사하면 막 그 앞에다 대갖고 있어요. 코렉터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코렉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기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저주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탁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다. 도움은 됐어요. 딱 됐는데 아니다. 딱 오더라고. 그때 뭔가 막 보는 게 달라요. 몸으로도 저는 몸으로 알거든요. 신식으로 태어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신식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다르다. 그 맛을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잠깐 신식이라는 표현은 몸으로 아는 얘기합니다. 몸의 감각을 통해서 아는 신식이라고 하면 요즘 신식이라고 오해하시죠. 몸신자죠. 제가 발음 좀 가다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근데 그 말씀이 좀 중요한 게 신이 말이죠. 그것도 알아 사람이죠. 이 지식보다 훨씬 빠르다. 그렇게 그게 극이지. 그게 극이지. 그게 극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깰 때 흐리게 있는 게 깰 때는 제가 상당히 기준을 그걸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알아차림이 이전에 알아차림이라는 게 꽂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은 거예요. 그냥 싹. 저 반복에 듣던 것도 안 하고 싹 버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미리 자꾸 했잖아요. 알아차림 이전에 이게 이 맛에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중요해서 난 그곳에 너무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중요해요. 자, 조사님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 불교의 진수하고 좀 연결된다고 보는 게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 내가 알아차림하려고 알아차림한 건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은 아니죠. 내가 알아차림인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알아차리는 거는 진짜 알아차림까지는 아닌 거야, 지금. 근데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 이거 머리로 가서는 안 되고, 벌써 알고 있는데 뭘 그래.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아느냐. 이 시스템은 내가 지식이나 내가 이렇게 싸운 거하고 아까 몸 감각 갖고 된 거는 아니거든요. 정보가 딴 데서 오고 있다는 말도 아니어서. 그럴 게 없는데 도움이 되죠. 다른 사람은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믿습니다. 지금 지식주의를 믿는다, 그 말이죠. 근데 적어도 여기서 지금 이건 참나 찾기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것은 몇 번 하다 보니 실제로 해보잖아, 실험을 해보잖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 있다.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적이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실증들이죠.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는 지나는 대로 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관계없고 이게 확실히 이
생각의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이 분명히 작동하는 게 또 하나 있구나 확인하죠. 그럼 확 달라지는 그때부터.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네. 저도 뭐 그게 동감하고 있고. 거기가 지금 여기다 이 말이죠. 여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깰 때는 성경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그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치료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고감각 이거 하다가 이제 넘어서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니에요. 고감각 우리는 처음부터 제가 여기 오니까 제가 조금 정말 그렇게 해서 그 연습하다가 보니까 더 예민하게 좀 그건 고감각이에요. 제가 처음에 딱 하면서 저는 또 반복을 또 합니다. 뭐 저는 행위인데 아니 근데요. 그래도 제 체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렇죠. 이게 저도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쪽이냐면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걸 이상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왜? 수학은 이게 생각으로 최고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 쭉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물론 어떤 그 이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내가 실제 쓸 때 그게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명상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을 처음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생각 놓게 돼요, 또. 조금 놓아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 안 했는데 무슨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몇 번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 있구나, 이거. 그걸 저는 느껴본 거예요.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자꾸 놓게 되더라니까요. 또 한 번 나오거든, 이게. 그거 제가 같은 얘기예요. 네. 이거 좀 미쳐서 왜 이게 나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믿기 시작하면서부터가 확 달라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내가 훨씬 이기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해서, 이제, 뭐, 이러냐면 또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게 된다는 게 좀 하지만은, 저 에너지 가지고 딱 얘기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그거 하면 돼? 근데 고감각 쪽에서는 저는 내가 어떤 차이를 고감각에서. 일단, 저는 고감각에서 그러면서, 이 과감하게 내가 이쪽을 올인해야겠다. 그걸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술에 나온 방법을 제가 좋은 거지. 옛날에 고감각 하신 거 아니에요? 고감각으로 키운 거 아니에요? 고감각, 그게 술에는 전체적으로 고감각으로 다가대달라고 한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저는 확실하게 딴 사람보다 고감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고감각을 안 썼는데 고감각이 일부러 하려는 거는 비교들한테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냥 알아차림이 이전에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기 알아차릴 게 아니잖아. 그냥 고감각을 아무리 지가 가봐야 한계가 있죠. 가봐야 지가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럼 이전에 게 더 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다 이야기해본들 고감각으로 지식으로 모양 것도 해. 지들은 감각도 아니고 지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 감각으로 가서는 상당히 실질적이죠, 그래도. 지식으로. 그런 지식 자체도, 그러니까 수학적인 지식 자체도 있잖아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끔가다 보면 웃긴 그 수학자들이 항상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왜 그 1더하기 1이 이 세상은 절대 2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1더하기 2라는 그 간단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세상을 딱 했더니만은 맞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고민을 갖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작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 어떤 능력이 뭔가 외부에 있는 걸 맞춘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세계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수학적인 그런 틀이 자기가 딱 맞추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어떤 그 외부에 있는 걸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외부에서 받아서 그 느낌을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우리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저 앞에 있는 외경이 밖에 있는 경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한해 다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마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보면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뉴턴이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G상수 있지 않습니까? 중력상수. 중력상수는 뭐 아니면 갈릴레오가 만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당시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걸 어떻게 잴 수 있지? 내리는 걸? 근데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이 수학적인 어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건 측정 불가능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능력 갖고는. 그런데 또 수학적인 계산에서 막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대충 이럴 것 같다 해서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루퍼 쉘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빛의 속도가 1초에 뭐 30만 킬로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측정한 데이터를 보니까는 뭐 매분면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뭔가 딱 하면 뭔가 딱딱딱 나오고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중력상수라는 거를 뉴턴이 잴 때 9.1만 가는 거 그거를 잴 수 있었던 거는 수학적인 자기 나름대로 확신으로 갖고 하는 것이지 어떤 실질은 자기가 놓고 이렇게 다 재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죠? 수학적인 확신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학적으로 이루어진다. 아주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이 세계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가령 이렇게 떨어지게 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거를 수학적인 확신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가 자연을 설명한 거라면 수로 자연을 대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이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별도로 수치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이것이 이 세상 설명이 많이 맞더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좀 맞춰보니까 꽤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거랑 약속해서 움직인 거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 된다, 안 된다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보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절대로 수학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수학 자체도 변하는 것이다는 거죠. 수학 자체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수학은 그래서 요거 다르고 산정할 수도 없는 게 이 자체가 또 바뀌거든요. 이제 약속도 변하고 계속 변화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면 이제 갈릴레오도 떨어지는 그거를 이렇게 계산하고 진지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건 뭐 이렇게 총을 막 재고 막 그거 어떻게 제대로 못하고 뭐 자기 맥박 갖고 쟀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자기 그 측정 기구 갖고 그렇게 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잴 수, 어떤 세세하게 얘기한, 뭐죠? 까먹었는데, 뭐 이렇게 그 만일 계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거리 제곱분에 M1, N2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뭐 상수 구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그게 또 수학적인 확신이 없으면 그런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그거를 갖다 딱 우리가 측정을 해서 정확히 측정이 나온 것들을 데이터를 막 놓고 그 상태에서 딱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죠. 처음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근데 그럼 수학이 없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수학관이 만들어서 그런 방법을 만들었는데 써놓을 때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론이나 과학적 실제론이라는 자체가 실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는 그것처럼 어떤 우리가 어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이론을 딱 대면 그 결과가 나오더라.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모른다. 블랙박스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어떤 걸 뭔가 이렇게 집어 입력을 했지만은 아웃풋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더라. 누가 그럴까? 천만에. 그게 영상을 지금 우리 주제가 다시 돌아가요.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 받으면요. 본인이 그걸 이해하든 말든 간에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 집중을 하면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알아차림 문제가 아니고 수학적인 문제. 그게 수학이라니까. 지금 수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수학은요, 이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고 수를 뭐로 규정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연의 질서를 모두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를 알면 수로 표현할 때 그 질서 아는 것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그러면 그를 매개하는 매개 상수나 그 앞에 것들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은요, 이쪽과 이쪽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이퀄을 시키려면 그게 G가 되든 A가 되든 B가 되든
이 수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연할 것 같죠? 아니야, 자연의 질서가 머리에 들어온 사람은 일미중정 함시방이 머릿속에 꽂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딱 잡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듯이 막연해 보이죠? 막연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우주에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질서가 어떤 사람이 그거를 떠올리려고 했을 때 이병수의 특성이 이거고 이병수의 특성이 이거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계산이 잡히면 그 중간에 쥐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변수가 더 오래 가고 더 많아져도요. 그건 답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답이에요. 전문 용어로 쓰면. 수학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차이가 어떤 거죠? 네? 저와 차이가 어떤 거죠? 내가 얘기하면 전혀 다르지. 어떻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본인이 이거 몰라요? 그냥 얘기해 보시죠. 아니 얘기해보니까 아니라 이렇게 틀린 사람이 얘기해야지 뭐가 다른지 구별을 못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이거 하다 보면 우주의 질서도 이런 게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 뭘 갖다 생각하면 우주에 그런 게 생겨난다는 이상한 표현을 했다고. 말이 안 되는. 우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든 말든 돌아가는 어떤 질서가 있고요, 우리가 개입해서 바뀌어가는 또 다른 질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꿔가도 바뀌지 않는 더 큰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중력 상승이 이런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게 머릿속에 떠올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무슨 얘기 했는데 지금 얘기해 줄게요. 정확하게 그때 잴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쟀을까 했잖아요. 내가 얘기한 거 다르잖아. 나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충 막는 것도 어떻게 아니냐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갖고 있는 저랑 처음에도 이제 항상 차이점인데, 어떤 외부에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건 얘기하는 아라처럼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막 비판하지 마십니다. 아니지. 이거 얘기하는 게 토론인데,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 수학하고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이 뭐 그건 다릅니다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수학은 철저하게 알아차림 이전에 알아차림으로 현재 사회를 풀어낸 거가 수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필요함에 따라서 대수라는 건 그 수에다 어떤 상황을 대입하는 거야. 그게 수학이야. 수학에 대한 기초가 없어요. 근데 수학을 얘기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은 말이죠, 자연 상태의 대입을 명확하게 어떤 상수나 변수가 되겠지. 이걸 갖다 대입을 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이게 같은 어떤 F = MA처럼 뭘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중간을 매개한 이 상수 같은 건 확정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신이 와서 가르쳐 줬다고 그러고, 지금 차원의 화이트홀까지 얘기해갖고 처음에 놀랐던 인도의 학자 같은 경우에는 여신이 와서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신이 와서 꿈에 와서 전수를 해줬는데, 힌트를 잡아서 이 사람이 수식까지 알려줬다는 거야. 수식까지. 그래갖고 그걸 이 시대 거의 최고의 수학자인 영국의 수학자한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뭐 이런 걸 보낸다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또, 왜냐 알아볼 사람이 얘도 없거든. 이 사람이 보니까 그 바람에 화이트홀에서 블랙홀하고 연결시키는 웜홀에 가는 공식을 이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인도 사람, 인도 전문학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 수학자, 정확하게는 수학자인데. 근데, 아니,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같아요. 그 벤젠 보리식을 만들 때 이 세상에는 없었잖아, 그 보리식이.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했을 때 C6H6로 진행해 나가는 이것이 꿈에 쥐가 꼬리를 물고 하는 거 보다 보니까 남들은 그냥 헛꿈인데 이 사람은 정확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딱 돌리죠, 실자를. 그러고 나서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한테 흘러가는 힌트도 어떤 사람한테는 정확한 계시고 그 숫자와 시켜낸다. 특히 수학자는 그걸 소수점 몇 단위까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인 질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연에. 자연에 밖에? 아니지. 자연을 이해 못하잖아. 자연은 일미신종 한시방은 뭐야?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끄덕거리거든. 그걸 설명해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 모두가 안에 있는 거? 그렇지. 정확하게는요, 우리 밖에도 있으며 내 안에도 있으며 여기. 그러니까 나를 봐서 간다는 거. 그러니까 되지. 당연히 되지. 그럼 아까 그게 유식하고 어떻게 갔으면 됐어? 유식은 그런 걸 이거는 방식이 유식이에요. 유식은 별거 아니야. 학문이야.
유식은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유식 중에 하나가 일부러 이해하려면 수학도 그런 방식 중에 하나고요. 유식은 알매 방식을 그 한때 그 뛰어난 학자가 알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구나 해갖고 그걸 쓴 거예요. 유식은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주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가는 인간의 지혜, 알매 종류를 나누는 게 유식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어떤 마음에서 나왔다 이 말을 인정하시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왔다. 그게 아니지. 일체 유심주. 그게 아니지. 일체 유심주가 무슨 뜻인데요? 저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고. 아니야. 모든 것이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니까 마음 먹게 달렸다. 우주가 나왔다. 그런 거지. 다른 얘기죠. 어떤 얘기? 우주를 이해하는 게 마음이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마음이 어떻게 우주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식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유자이거나 알식자이기 때문에 식으로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식으로서 알아야 된다. 네? 식으로서 알아야 된다. 아니 오로지 식이다. 오로지 식으로 안다. 근데 잘못된 식도 식이고 제대로 된 식도 식이거든. 식은요 알이야 알. 그래서 잘못된 알도 아니고 제대로 된 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인용하시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왜 나왔는지 그 단어를 일제 똑같이 단어를 썼어도 일체 유심주를 무슨 뜻을 썼는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자유롭게 해석하면 식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 식이 뭐예요? 해석한 식을 한번 얘기해요.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그 처음에 얘기한 건 그런 것이었어요. 그 세상이 어떤 그 뭔가 공한 건데 그 안에 마음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어떤 존재라는 어떤 모든 것들을 창조해야 되는 근데 유심조가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일제 유심조가 그 뜻인가 아닌가 봐봐요. 가서 일제 유심조부터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마음도 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아까 실제로 알아차림 전에 알아차림을 깨닫는 건 결국 마음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죠. 마음은 우리의 실체입니까? 우리 겁니까? 질문하면 돼요. 사실 마음은 우리 실체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하고 우리 실체라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자체는 그냥 마음만 있을 뿐 아니에요. 마음만 있어. 예. 그럴까? 그럼 몸은? 몸도 마음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아니라 몸과 마음은 지금 같아요? 달라요? 그건 마음의 한 그 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한 작용의 표현일 뿐이죠. 다 모두 다 마음이지. 그럴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 식이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실체라는 게 없다는 불교의 용어까지 따져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참나찾기라고 얘기하면서 참나라는 것도 없는데 뭐 찾을 게 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무식한 사람이고 찾아보니 나라고 정의하기 참 어렵구나라고 표현하는 게 뭐거든. 왜냐하면 시커멓게 살아있는 내가 공부하는데 나를 없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식한 짓이야. 그런데 나라는 걸 정의하자 보니까 수학적인 컨셉에서는 어디에나 있는 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정의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수학이라는 건 철저하게 굉장히 진실한 아주 단순화시킨 원리거든요. 그리고 1, 2, 3, 4, 5는 쉽잖아. 전 세계 어디서 그냥 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이라는 단어도 가, 신, 다 의미가 다르게 쓰는데 1, 2, 3, 4, 5는 좀 쉽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칭할 수 있는 수학은 그래서 만국 공통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1 더하기 1이라는 게 현실에 가령 내가 어떤 한 근데 많이 예를 한번 들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건 우리 간의 문제야. 왜냐하면 1 더하기 2라는 건 진실이 아니야. 그 수학자도 진실이 아닌 줄 알고요. 애들도 진실이 아닌 줄 알아.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알아야 돼. 그냥 그 정도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끌어. 별거 아닌 걸. 별거죠. 그게 왜 별거 아니에요? 봐봐요. 1 더하기 1이 만족하는,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의 전제적 우리가 어떤 걸 그렇게 판단하면, 현실의 원리를 판단하면,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게 수학의 정의가 아니야.
수학을 굉장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이 계약이나 또는. 정말. 그렇지 않아. 그 수학 못한 사람들 얘기고, 수학은요, 철저하게 우주의 질서를 배명하고 있더라고요. 무한히 이런 개념도 불교 성경으로 훨씬 더 설명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 더하기 2라는 거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러는데,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 그거는 아니야. 앞에 전제가 있어. 두 개가 섞어서 하나가 되기 어렵거나 흩어져서 여러 개가 되지 않는 것끼리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전제를 안 갖추고 뒤만 하는 거예요. 사실 수학이 얼마나 냉철한 건데 그게 1 더하기 2가 진리가 아니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우리는 그냥 고체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은 그거에다가 1 더하기 1이 무한대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하나일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거의 사라질 수도 있는 그 모든 걸 설명해요.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을 그렇게 이상하게 정의하니까 나도 구체적으로 그 철학적인 개념을 보니까 힐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누구지? 브라우어라는 직관주의 하는 그런 힐베르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거 다 모르다 1, 2, 3, 4, 5, 6, 7, 8은 자연계의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일반 그냥 개로서진 않아요. 수학적이고 철학 같이 갈 필요 없이 그건 그냥 약속이다. 우리끼리. 그게 수학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약속이 그러니까 그 약속이 왜 그렇게 잘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약속이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있으면 이렇게 한 10명을 나누지만 하나 묶음이 되면 또 하나가 돼요. 네? 그러니까는 많이 그러면 양자물리학하고 양자물리학이 옛날에 고조물리학하고 알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건 또 왜 그렇게 얘기해요? 봐봐. 물리학하고 수학은 달라요? 같아요? 예? 물리학하고 수학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건 비겁한 거야. 이게 비겁한 거야. 학문의 기초는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기해보세요. 들어가봐요. 수학이든 A, B, C, D든 전부 다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하필이면 왜 수학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물리학의 에티컬 에밀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왜 그러면 그것이 여태까지 가졌던 게 그 누구야? 요즘 책 한번 두산론에서 나온 책 중에서 자연의 수학적인 본성이라는 책 중에 있는데 그 책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 계약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학이 이 세상을 저 하늘을 저의 달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눈을 기가 막히게 띄워줄 수 있느냐. 기적적으로. 그럼 그 사람 책을 잘못 이해했구만. 난 그 책을 안 봤지만요. 그 제목은 너무 뻔해요. 인간의 머리가 대단해서 상징을 어떤 걸 실제로 상징을 대입을 하면 그걸로 우리는 이 세상을 풀어갈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 책의 결론은.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봐봐. 근데 뭘 볼 얘기를 해.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이고 정말 그런 어떤 그 퀘스천이 나오기 시작된 게 뭐냐면 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장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머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세상은 저 평지로 알았는데 오다 보니까 지구가 둥그네. 내가 생각한 거하고 실제 세계하고 주관하고 객관하고의 차이의 문제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은 이제 그 알미라는 것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명상도 추구하고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그 계산 방식이 나오는데 수학은 좀 특이하게 서양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골때리게 만들었고 좀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그 논리적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그 어떤 기하학적인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논리를 찾아나가면서 세상을 막 이렇게 늘어나가고 특히 근대 와서는 정리 좀 합시다. 네. 근데 그것이 내가 얘기할 때 수학이면 진정한 수학을 얘기해야지. 지금 보통 사람이 쓰는 수학 그냥 수학 시험 보는 수학을 얘기하면 안 되지. 수학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신을 얘기한 이 통장은 그냥 뭐 학교에서 고등학생이나 가르치다가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학이 1 더하기 2, 2가 100이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00은 100일이 되는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약속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 대신 모든 틀린 모델은 아니다. 라는 건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리고 딴 진정한 수학이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진정한 수학은 아까 얘기했죠. 우주의 질서를 수로 대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남북 동맹의 그러면은 좀 아까 외부에 있는 그 질서, 수학적인 질서가 존재하고 우리 머릿속에 수학적인 질서가 그럼 어떻게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뭔 일이야 자꾸 이런 소리 하지? 얘기해 보세요. 아니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나 얘기 들어봐, 글쎄. 일제까지 중중무중 모르면서 아는 체하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지. 그건 무슨 상관이야? 어디에나, 아니지. 그게 똑같은 소리인데 봐봐요. 우주에 있는 질서는 내 머리 안에 질서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자꾸 물어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 때 어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많은 생각들이 현실과 많이 틀리잖아요. 뭐가 달라? 그 사람이 모르는 거지. 유식함을 왜 하는데? 유식함을 왜 하는데? 그러면 좀 아까 유식함을 왜 해? 아니 수학을 하는 사람이 내 질문에 대답해. 수학 빼고 유식학은 왜 해? 아까부터 본인이 그랬으니까 유식학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유식을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될 때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봐. 유식학은 왜 질문을 좀 아까 그러면은 그 질문을 왜 하시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질문을 왜 하는가 못하겠다면 왜냐하면 유식학을 정확하게 모르고 수학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옛날부터 얘기하죠. 책을 보면 좀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전부 다 적당히 개요만 보면 내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냐 밖에 있냐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밖에도 있어요. 그러면 무식하고 뭐가 문제냐? 밖에 있는 질서가 내 안에 있는데 우선 그것 자체도 모르고 그러면 자꾸 이런 질문을 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질서를 왜 밖에 있는 질서와 동일시해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외부의 질서를 내 안에 있는 질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수식화시킬 수 있거나 문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문장으로 표현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좀 아까 어떤 그런 외부의 또 수학적인 세계를 깨닫는 사람들은 외부 내고 하는 건 버터가 그러면 뉴턴이라고 칩시다. 뉴턴은 다 깨닫지 않았어. 그러니까 뉴턴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 그럼 가우스를 얘기할까요? 가우스는 다 지금 자꾸 안 되면 다른 사람만 얘기하지. 본인이 아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는 그러면 수학적인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유식으로 그걸 깨달았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점도 있어요. 지금 수학을 갖다 응용하는 이쪽에서 볼 때는 아까 그 말씀 하시거든. 왜냐면 수학을 만든 사람들이 실제 공학이나 이런 데서 다 시험을 거쳐서 이 방정식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응용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 막 써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응용하는 사람이 딱 볼 때 참 이거 이상하다. 수학 한 사람이 방정식을 만들고 어떻게 이게 여기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인간적으로 많이 도움이 없고 그런데 이제 아까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수학의 질서에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불변상수를 뽑아내야 돼. 이걸 시험으로서 뽑아내려면 이게 다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뽑아낼 때는 사실은 수학이 머리에서 나왔지만 그 결론은 꼭 내 머리 짜서 그 생각을 돌려서 논리를 맞춰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지막 낼 때는 경기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쪽 그 사회관이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럴까 이쪽에서만 뭐라 그러죠? 이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그 극한 상황까지 가면 그 왔다 갔다 하고 그 양쪽 세계를 거기서 뽑아낸 답은 일반적으로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전문용어로 쓰자고요.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보면 아까 아니에요. 나 그건 아니고. 글쎄. 그거 알아차림이잖아요. 자체를 모르잖아요. 실험 가지고는요. 완벽하게 안 나오거든. 완전한 사람은 그 뒤에서 끌어내요. 정보하고 사회수권을 잘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써먹는 사람은 막 써먹다가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그 답을 나올 때는 생각을 너무 좀 잘해서 나오더라고요. 답이. 근데 이건 거 떠버렸어요? 엄청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거 보고 나면 그걸 벌써 몇백 년도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사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쪽에서 나오는데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면 참 이상한데 사실 그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 직관이라는 게 참 그렇죠. 원리의 어떤 그런 걸 해결하기 좀 약간 그 해석하는 게 있는 지금 이 말은 이해되네.
직관은 어디서 오는 건데? 직관이 뭔데? 직관 그러면 그 알아차림. 그게 알아차림이야, 알아차림. 근데 나는 그 알아차림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알아차림은 그런 수준의 알아차림은 아닌 거예요. 난 그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생각하는 건 자기 신념이야, 그냥. 그 유식 중에 수준 낮은 유식이지.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예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김정일성 책도 많이 보고 공부를 했는데. 아유, 그런 거 얘기하지 아니야.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그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 됐든 물리학이 됐든 유식학이 됐든 뭐든 간에. 그런데 다 편한다는 해석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래. 말씀하신 상각 이전의 그 자리나 직관이나 알차림 이전의 알차림 같은 거야. 그거 자체는 책 뒤져봐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내 생각은 안 그려고 뭐야 그게 답답한 얘기. 아니 말이야 기초가 없는 거지. 기초가 없는 것도 그냥 1대1로 우기면 되는 건가 그게? 참 그러면은 그런 신문을 하시고 지금 충분히 예의를 다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얘기가 어느 정도 수준 내서 넘어가잖아.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한단 말이야. 지금 기초도 아니 그러면은 딱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가령 그러면은 그러면 선사를 좀 깨달았던 그 자리에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가졌던 어떤 수학적인 지식들이나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부처에게서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부처에게서 전지하다고 얘기하는 그 부처에게서 그런 수학이나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런 선사들에게서는 수학적인 어떤 그런 진리가 전혀 나오질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하구나. 이거 무슨 정도로 답답이야? 그러니까 생각이나 명상, 지혜와 알심적인 세계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유식도 지식으로 그런 거고 이게 뭐냐면요. 식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가는 거거든요. 선사는 수학이 필요 없어요. 대신에 수학 중에 어떤 수학이 필요한 사람이냐 무한 수학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개념이 그러니까 무한인이 나 좀 들어봐요. 모르면 좀 들어야지. 그러니까 무한인이 공인이 하는 개념이 이 양반들 용어에 주로 쓰이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거의 모든 걸 다 패러다이 매칭이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주다 다지를 중정무진을 설명하는데 이건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외부 세계, 내부 세계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다 한 통속이고 같은 데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전혀 머리에 짐작하지가 않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근데 생각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 잘한다는 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냐면 큰 그림 할 때 그또 거기다 쓰일적이 전혀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런 거 앞에 그 얘기하면서 그리고 수학자가 수학적인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뭐 G를 뽑았던 나는 페라데이 상수를 뽑았던 그 사람이 다 깨달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정한 분야에서는 수학자가 선사보다 똑같은 명상 과정의 깨달음의 과정, 깨달음 이전의 깨달음을 일본에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집중력이 있고 그걸 자기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련에서 의정이 중요하다고 해요. 뭘 찾으려고 했느냐 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그런 걸 찾는 데 있어요. 선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선사가 수학에 흥미를 가져서 그거를 했다면 찾아내는데 재미난 건 서양의 많은 수사들은 수학을 해냈어. 지금 그걸 몰랐습니다. 서양의 많은 수사들은 그걸 해냈고요. 누가 이렇게 그리고 옛날 수학자와 철학자, 과학자 같았던 사람이가 알죠? 적어도 그러나 그 철학자라는 자체가 쪼나가처럼 아니 그런데 그 철학자라는 자체가 쪼나가처럼 알매자 우리가 말하는 그 명세 알매자를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매자가 뭔데?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지식 너머의 어떤 그런 지식. 그들 말해서 그 나와 남도 없는 하나의 어떤 합일된 어떤 그런 지식. 그런 지식을 추구한 사람은 아니야. 지금 뭘 보면 생각 이전의 자리가 깨달음 이전의 깨달음이라는 거요. 그냥 무한해서 지식이 없어도 되는 이런 데가 아니고요. 진짜 참 지혜를 보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 자체를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는 수학자든 보통 사람이든 하다못해 장인이든 간에 뭘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만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 길이 열리는데 선사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의 깨달음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수학자나 아니면 장인이 어떻게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는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마처럼 어떤 깨달았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어떤 그 뭔지 안에도 이 세상 모든 진실을 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수학적 지식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수학적으로 한번 할 수 있어. 근데 왜 그러면 동양에서만 수학적 스카가 얘기했던 뭐 일미주도 함수방이든지 그다 수학이야. 다 수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 그건 수학 그러면은 왜 그 지금 우리가 아는 과학적이고 전자 지금의 이런 것도 지금의 지금의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은 비행기 날릴 수 있어요? 아니 동양에서 깨달은 사람들 비행기 날릴 수 있나? 아니 무슨 자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나? 문명의 세계이고 김성희 씨 잠깐 이거 얘기가 아니야 잠깐의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 질문을 집에 가서 혼자 생각해봐요. 그 질문을 던졌어도 좋은 질문. 그 당시에 비행기를 못 만들었거나 로켓을 못 만들어서 주신 건가? 아니면 지금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수학적인 그 중력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럼 좀 들어가서 근데 그 사람 비행기 만들 필요가 없었다며. 무슨 이상한 뭘 이상해. 지금 가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김성희 씨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고 깨닫고 어떤 거 한다는데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면은 한마디만 딱 묻죠. 그러면은 왜 동양에서 지금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그 흔히 말해서 근대 와서 그 수학이나 과학이 정말 그 서구에서 거의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막 만들어내지 않나요? 근데 왜 동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동양이 왜 없어? 그럼 동양에 어떤 게 있었어요? 참 공부 안 해도 정말로 하는구나. 수학적인 얘기를 한번 수학 얘기할게요. 역학에서 나오는 천체 물리학에서 다 수학이죠. 그게 수학 알아요? 그 수학인지 몰라? 아니 그러면 왜그 들어보면은 들어봐. 예를 들어서 태양력, 태음력 이런 거 다 수학이죠. 아이 그 수학이 어디에나 다 있죠. 마야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이와 같은 어떤 현대 과학의 어떤 그런 성과를 현대 과학이 낼 수 있는 그런 지금 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태음력보다 이 세계를 좀 더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게 가장 최고의 수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별자리의 움직임까지 관측해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수학이거든. 주기가 몇 년이고 뭐든 몇 년이고. 수학을 난 사실 이 얘기를 더 해나가야 되는 게 좀 답답한데 여기서 끝냅시다. 왜냐하면 수학은 말이에요. 천체 물리학이 어떻게 돌아가서 주기가 몇 년이고 이런 거 다 수학이고요. 그 천체 물리학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거 다 수학이고요. 그 수학적인 걸 이어서 계속 황도되고 뭐고 26,500년이 다 재인 거고요. 그리고 동양의 삼십진법까지 우리나라에는 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진법, 삼진법 뭐 이런 거 다 숱하게 동양에 다 있고 태양력, 태음력이 서쪽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때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대의 가장 최고의 수학들 중에 하나고요. 마야는 360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또 다르고 300일, 360일, 그 다음에 364일, 5일 등등들이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체계들이 아주 수학이 최고로 살아있어서 그런 역학들 쪽에 예산들을 해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보다 별로 발달있지 않아요. 최고의 컴퓨터를 해서 소수점 조금 하나가 더 발달되는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주의 질서를 표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학이 대접을 받는 거지, 수학이 우주의 질서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 수학은 그냥 모든 꽝이에요. 그리고 모든 학문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일단 요거는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더 넘어가는 거는 내가 저거를 올리는 것도 나중에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거 같아요. 알아차림 이전의 알아차림이나 우리가 주제가 됐던 생각 이전의 직관 이런 것이 생각보다 똑같다는 것을 모르는 한은 알아차림 이전의 알아차림 자리나 깨달음 이전의 깨달음 자리, 원래부터 있던 진리의 자리를 보는 것, 이것이 직관입니다. 직관 자체의 용어를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직관이라는 용어도 그런 거 정말 지금 해야 할 용어가 들어오는데 직관을 외웠기 때문에 단어가 분명치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아차림 이전에 아무튼 좀 더 할까요? 아니면 할까요? 됐습니다. 아까 고단에 했던 것이 해소됐거든요. 네. 그걸 여기서도 확인했다니 그런 얘기예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뭐, 아무 계시는 게. 아니, 중요한 게까지 또. 공부하시죠.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 궁금한 것도 질문을 좀